뉴스와 경제사회를 읽어주는 세상을 읽는 지식이야. 자, 오늘도 지난 주제에 이어 국뽕 제대로 차오르는 이야기야. 최근 중동 사막 한가운데서 완전 초대박 사건이 하나 터졌어. 2026년 3월 UAE 하늘에서 우리나라 방공미사일 천궁2가 이란이 쏜 탄도미사일이랑 자폭 드론을 무려 90% 이상의 확률로 족족 다 때려잡아버린 거야. 막대한 피해를 입을 뻔했던 중동 부자 형님들이 와, K미사일 성능 미쳤는데 하면서 입을 떡 벌린 건 당연한 일이지. 근데 더 대박인 건 뭔지 알아? 이때 쓰인 천궁2가 실전 배치가 아닌 훈련용 배치였다는 거야. 아니, 훈련용으로 보낸 무기가 실전 배치 무기들보다 성능이 좋아 보이니 중동 형님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 안 그래? 그런데 중동 한일의 수호신으로 등극한 이 천궁2의 핏줄을 쫙 거슬러 올라가 보잖아? 놀랍게도 그 근원에는 메이드 인 러시아라는 유전자가 깊숙하게 꽂혀 있다는 거야. 아니, 대한민국 최첨단 요격 체계의 뿌리가 왜 불금국 한가운데 닿아 있는 거냐고. 우리 미사일 체계에 어떤 과거가 있는지 지금부터 확실하게 짚어줄게. 자, 그럼 우리 1990년대 옛날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 당시 우리나라가 구소련, 그러니까 지금의 러시아 형님들한테 꽤 큰 돈을 빌려줬단 말이지. 무려 14억 7천만 달러. 그 당시 화폐 가치로는 어마어마한 규모였어. 근데 역사의 수레바퀴가 요동을 치더니 러시아가 갑자기 훅 붕괴해버렸네? 나라 금고가 텅텅 비어버린 러시아가 빚을 갚을 돈이 어디 있겠어. 현금이 말라버린 러시아가 우리한테 내민 카드는 딱 하나였어. 야, 우리가 지금 돈은 없고 대신 창고에 있는 첨단 무기라도 가져갈래? 우리 군이랑 정부 입장에선 진짜 기가 찰 고르시였지. 수십 년 동안 미군 무기랑 규격 쫙쫙 맞춰놓고 쓰고 있었는데 나사 하나부터 레이더 주파수까지 싹 다 다른 러시아제 무기는 자칫하면 그냥 비싼 고철덩어리나 다름없었거든. 하지만 어떡해, 아예 떼이는 것보단 뭐라도 받아오는 게 낫잖아.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들여온 게 바로 그 유명한 불곰 사업이야. 그렇게 부산항을 통해서 러시아 주력 전차였던 T-80U부터 휴대용 대국 미사일 같은 낯선 무기들이 쏟아져 들어왔지. 처음엔 부품도 없고 매뉴얼도 다 러시아어라 다들 뒷목을 잡고 난색을 표했어. 근데 진짜 코미디는 지금부터야. 어쩔 수 없이 떠안았던 이 고철덩어리들이 훗날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DNA를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뒤바꿔버린 신의 한 수가 될 줄은 진짜 아무도 몰랐거든. 우리가 그 무기들을 그냥 창고에 처박아두고 먼지만 쌓이게 내비뒀을 것 같아? 아니지. 우리나라 무서운 공돌이 형님들이 이 쇳덩어리들을 나사 하나까지 철저하게 뜯고 맛보고 즐기기 시작한 거야. 자, 보통 미국 형님들한테 무기를 사오면 어땠는 줄 알아? 무기 안에 블랙박스라고 해서 절대 뜯어보지 못하게 봉인을 딱 해놔. 만약 이거 몰래 열어봐라 걸리면 다음부터는 AS도 안 해주고 부품도 안 팔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단 말이지. 한마디로 그냥 주는 대로 쓰라는 거야. 근데 러시아제 무기들은 달랐어. 빚 대신 받아온 거라 그런 봉인 스티커 같은 게 없었거든. 이때다 싶었던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ADD 공돌이 형님들이 어떻게 했겠어? 와, 개꿀 하면서 밤낮 없이 나사 하나, 전선 한 가닥까지 싹 다 분해해버린 거야. 뜯고 맛보고 역설계하고 아주 난리가 났지. 여기서 우리가 흡수한 진짜 기가 막힌 기술이 하나 있는데 바로 콜드 런칭이야. 이게 뭐냐면 미사일 쏠 때 발사대 안에서부터 불기둥 뿜으면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일단 가스 압력을 뻥 터트려서 미사일을 공중으로 한 30m 튕겨 올려. 그런 다음에 미사일이 공중에 붕 떠 있을 때 엔진을 점화해서 날아가는 기술이거든. 이게 왜 대박이냐고? 발사대 안에서 불이 안 나니까 발사대가 안 망가져서 연달아 쏘기도 좋고 공중에 띄운 상태에서 360도 어느 방향으로든 꺾어서 날아갈 수 있단 말이야. 한마디로 사각지대가 없는 거지. 당시 우리 기술로는 상상도 못하던 이 고급 기술을 우리 연구진들이 러시아제 무기 뜯어보면서 완전히 씹어먹고 국산화해버린 거야. 그리고 이 기술이 지금의 천궁 미사일 발사관에 그대로 들어간 거지. 근데 우리 공돌이 형님들이 미사일만 뜯어봤을까? 에이, 설마. 미사일이 날아가려면 목표물을 찾는 눈,
즉 레이더가 있어야 하잖아. 사실 러시아가 다른 건 몰라도 방공미사일이랑 레이더 기술만큼은 미국도 함부로 무시 못하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 특히 S-300, S-400 같은 방공 시스템에 들어가는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 기술은 그야말로 급이 달랐지. 옛날 레이더들처럼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한 번씩 쓱 훑트는 게 아니라 곤충 겹눈처럼 수천 개의 작은 레이더가 한 판에 박혀 있어서 사방에서 날아오는 적기, 미사일, 드론을 동시에 수십 개씩 쫙 추적하는 엄청난 기술이거든. 당연히 우리는 이 기술도 그냥 안 넘어갔지. S-300 레이더 기술진들이랑 교류하고 뜯어보면서 이 핵심 노하우를 스펀지처럼 쫙쫙 빨아들인 거야. 그리고 하나와 LIG 넥스원 같은 우리 방산 기업들이 이 기술을 바탕으로 밤낮 없이 갈아 넣어서 결국 천궁의 눈 역할을 하는 국산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를 완벽하게 만들어냈어. 그렇게 러시아의 최강 레이더 기술에 우리의 미친 IT 기술력까지 얹어지니까 지금 중동 하늘에서 사방팔방 날아오는 이란제 드론이랑 미사일들을 족족 찾아내서 요격해버리는 천리안이 탄생하게 된 거지. 자, 이제 무대를 저 멀리 중동 사막으로 싹 한번 옮겨볼까? 세계에서 돈 제일 많다는 기름 부자 나라들, 사우디아라비아랑 UAE가 도대체 왜 이렇게 요격 미사일에 환장하고 목을 매는지 그 속사정을 알아야 돼. 기억나? 몇 년 전에 사우디 국부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아람코 정유시설이 뻥 하고 털렸던 사건. 그때 사우디 방공망이 완전히 뚫리면서 전 세계 기름값이 요동을 쳤었잖아. 근데 사우디를 때린 게 무슨 미국의 F-35 같은 최첨단 스텔스기였냐고? 아니야. 예멘의 후티 반군이 날린 이란제 저가 자폭 드론들이었어. 이 이란제 드론들 비싸봐야 한 대에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하거든? 진짜 말 그대로 오토바이 엔진에 프로펠러 단 깡통 드론 수준이야. 근데 이 4천만 원짜리 깡통 수십 대가 웽 하고 날라와서 수십조 원짜리 최첨단 정유시설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린 거지. 기름 팔아서 돈 쓸어 담는 중동 부자 형님들 입장에선 진짜 자존심도 엄청 구겨지고 천문학적인 재산 피해까지 입으니까 억울해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지. 그래서 사우디랑 UAE가 부랴부랴 저 4천만 원짜리 드론 맞겠다고 창고에서 뭘 꺼냈게? 바로 그 유명한 미국산 패트리엇 미사일이야. 근데 여기서 진짜 치명적인 딜레마가 발생해. 패트리엇 미사일 한 발 쏠 때마다 얼만지 알아? 최소 40억에서 비싼 건 60억 원이 훌쩍 넘어가. 아니 4천만 원짜리 동네 양아치 잡겠다고 60억짜리 포르쉐를 집어 던지는 꼴이잖아? 이건 가성비가 무너진 수준이 아니라 그냥 미친 짓이야. 아무리 만수르급 기름 부자 할아버지가 와도 이런 식으로 계속 미사일 쏘다가는 나라 기둥뿌리가 먼저 뽑히게 생겼단 말이야. 바로 이때 사막의 구세주처럼 혜성같이 등장한 게 누구다? 그렇지. 우리의 K미사일 천궁2야. 천궁2는 아까 말했던 러시아 기술 씹어먹고 만들어서 성능은 패트리엇 뺨치게 훌륭한데 가격이 한 발에 15억 원 수준이거든. 패트리엇 가격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밖에 안 해. 완전 방산시장에 가성비 생태계 교란정이 등판해버린 거지. 우와, 요격 성능은 미쳤는데 가격은 반의 반값이네. 게다가 한국 애들은 납기도 로켓 배송으로 딱딱 맞춰주잖아. 중동 형님들 눈이 휙 뒤집어지는 게 당연하지. 그래서 지금 사우디랑 UAE가 비싸고 콧대 높은 미제 패트리엇 대신 천궁 사겠다고 수조 원짜리 수표 들고 K 방산 앞에 앞다투어 줄을 서게 된 거야. 진짜 기가 막힌 타이밍이 아니야. 자, 이제 다시 처음 얘기했던 그 기막힌 족보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 지금 중동 하늘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가만히 보면 진짜 한편의 블랙 코미디가 따로 없어. 지금 이란이 중동 사방팔방에 펑펑 쏴대고 있는 그 골칫덩어리 자폭 드론들 있지? 그거 알고 보면 러시아 기술이 듬뿍 들어가 있거나 아예 러시아랑 찰떡같이 기술 제휴해서 만든 것들이란 말이야. 요새 러시아랑 이란이 완전 영혼의 단짝, 철친이잖아? 근데 그 러시아 기술이 잔뜩 묻은 이란제 드론을 지금 중동 사막에서 누가 다 때려잡고 있다고? 그렇지. 과거에 러시아한테 빚 대신 받아온 무기를 씹어먹고 자란 우리 천궁이 족족 다 박살내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러시아 기술로 태어난 이란제 창을 역시 러시아 기술을 쏙쏙 빨아먹고 진화한 한국제 방패가 막아내고 있는 기막힌 상황인 거지. 저기 멀리 있는 불공국 할아버지 입장에선 자기 기술로 만든 창과 방패가 남의 나라 사막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꼴을 보고 있으니 아주 뒷목 잡을 노로 다니겠어? 완전 콩트가 따로 없지.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있어. 바로 콧대 높던 미국 방산업계의 딜레마야. 사실 중동 부자 형님들도 원래는 무조건 방사는 미제 최고를 외치던 사람들이었어. 근데 미국 애들 무기 하나 사려면 어때? 까다로운 의회 승인 다 받아야지. 툭하면 인권 문제 들먹이면서 잔소리하지. 게다가 주문하면 배송은 세워라 내워라야. 아주 갑질이 장난 아니란 말이지. 반면에 우리 K방사는 어때? 정치적 훈수? 그런 거 안 둬.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고객님이 원하시면 최고급 퀄리티로 뽑아서 로켓 배송으로 딱딱 쏴주잖아. 심지어 사후 관리, AS까지 아주 기가 막히게 해줘. 그러니까 까다로운 조건과 늦은 배송에 지쳐버린 중동 국가들이 답답한 미제 안 사. 한국산이 가성비도 좋고 말도 잘 통하잖아 하면서 태극기 꽂힌 무기로 확 갈아타고 있는 거야. 미국 입장에선 완전 자기들 안방 같았던 중동 방산 시장을 한국한테 싹쓸이 당하고 있으니 속이 아주 부글부글 끓고 있을걸. 자, 오늘 이야기 어땠어? 1990년대 나라 돈 14억 달러를 통째로 떼일 뻔했던 그 암울하고 답답했던 위기 상황. 하지만 우리 공돌이 형님들의 뼈를 깎는 집념이 그 낯선 고철 덩어리들을 뜯고 맛보고 즐기면서 결국엔 원조 기술국을 훌쩍 뛰어넘는 세계 최강의 요격 미사일을 만들어냈어. 그리고 이제는 그 빚쟁이한테서 얻어온 기술을 발판 삼아 전 세계 부자들 지갑을 아주 탈탈 털어오고 있지. 이게 바로 위기를 완벽한 기회로 바꿔버린 대한민국 방산의 진정한 역전승 아니겠어? 알면 알수록 국뽕이 벅차오르고 가슴이 웅장해지는 K미사일의 숨겨진 이야기. 오늘 준비한 지식수단은 여기까지야. 오늘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꽉 눌러줘. 다음에도 세상에서 제일 재밌고 찰진 지식 보따리 챙겨서 돌아올게. 안녕!